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법정 스님의 생애 전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1932년에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에서 태어나 목포 공립상업중학교를 졸업한 뒤 목포상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 속에서 결국 출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의 행적, 그리고 사회운동과 무소유의 삶에 이르기까지 법정 스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출가의 계기와 승려 생활. 법정 스님은 한국 전쟁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1955년 통영 미래사로 입산해 이듬해 스승효봉을 은사로 출가하여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1959년 27의 나이에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게 됩니다. 이후 쌍계사, 해인사, 송광사 등지의 선원에서 치열하게 수행했고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역경국장, 송광사 수련원장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봉은사의 달해원에 머물며 운어 스님과 함께 불교 경전 번역에 힘썼고 이 무렵 사회운동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사회운동과 민주화 참여. 1971년 함석헌, 장준하 등과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유신철폐 개헌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불교계 인사들이 대체로 독재 정권에 침묵하거나 크게 나서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법정 스님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주로 이끌던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몇 안 되는 불교 승려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을 종교적이고 피안적인 글만 썼다고 여겼지만 실상 그는 암자나 산골에 은둔하면서도 개인의 본분을 넘어 사회운동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당시 불교계가 민주화 운동에서 훨씬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불교 승려들은 독재에 부역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법정 스님의 행보는 더욱 돋보였습니다. 생애 대부분을 암자나 산골에서 지냈다고 해도 속세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타 종교계 인사들과도 교류하며 사회 변혁에 기여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3. 씨알의 소리와 종교 간 대화. 법정 스님은 1970년에 함석헌이 창간한 잡지 씨알의 소리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고 김수환 추기경이나 강원용 목사 등 타 종교인들과도 폭넓은 교류를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종교 간 대화를 주도하며 사회운동의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씨알의 소리 편집회의를 봉은사 달해원에서 열면 정보기관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어느 날 모임 참석자들의 목록을 상부에 전화 보고하던 형사의 모습을 보고 홧김에 전화기를 빼앗아 돌에 내던져 깨뜨렸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음에도 독재 체제의 감시와 검열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한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4. 무소유와 불이람 생활. 1974년 인혁당 사건 이후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서면서 생기는 증오심이 수행에 방해된다고 느낀 법정 스님은 본분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지어 홀로 지내기 시작했고 1976년 산문집 무소유를 출간해 물질 만능 풍조와는 다른 삶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로 유명해졌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1992년에 불이람 생활. 17년째 되던 해 다시금 출가한다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 강원도의 오두막으로 옮겨갑니다. 이후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1995, 오두막 편지 1999를 집필하며 자연 속 삶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전통과 현대,
불교와 대중이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길상사와 사회운동 지속. 1994년에는 시민운동 단체 맑고 향기롭게를 창립했으며 1996년에는 백석의 연인으로 알려진 김영한이 요릿집 대원각 부지 7천여 평을 시주의 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을 10년 만에 받아들여 이듬해 길상사로 개원했습니다. 김영한은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에 감명받아 전 재산을 시주했고 법정 스님은 그녀에게 길상화라는 법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김영한은 1999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유언대로 길상사 경내에 뿌려진 유골과 함께 그녀의 공덕비가 세워졌습니다. 1998년 길상사를 개원할 때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축사를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정 스님 역시 명동 성당의 성탄 전야미사에 올라 이 제단 위에 절을 올려주신 천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강론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길상사에서 1년의 봄, 가을 정기 법회 때 법문을 설파하며 2003년에 길상사 회주 자리를 내려놓았음에도 간간히 법회를 이어갔습니다. 2002년에는 미국 뉴욕에 가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그라운드 제로를 직접 방문하며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전쟁과 테러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로 이후 이라크 내전에 따른 극심한 인명피해를 예견하는 듯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6. 입적 사망과 마지막 유언. 강원도의 오두막에서 무소유의 삶을 이어가던 법정 스님은 말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 때도 조문을 직접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2010년 병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으나 길상사로 옮겨달라는 상자들의 움직임에 스님은 불이람은 수행처라 이 몸으로 갈 수 없다라며 반대했습니다. 3월 11일 오후 1시에 결국 길상사로 옮겨졌고 주지실에 도착한 뒤 40분 만에 법정 스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수 77세, 법납 55세였습니다. 다음 날 운구가 나왔고 수많은 추모객이 길상사를 메웠습니다. 스님의 뜻에 따라 거창한 장례 의식 없이 송광사에서 타비가 진행되었으며 꽃이나 부의금, 사리 수습 등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유골은 송광사와 길상사에 49제까지 안치한 후 조계산 불이람과 강원도 수류산방 근처에서 비공개로 산골했습니다. 스님 생전에는 일반 화장장에서 타비했으면 한다는 말도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정작 실제로는 송광사에서 타비가 치러졌습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된 모든 책을 더는 출판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현재 말고양기롭게 사이트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그의 저술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법정 스님은 은둔하며 삶을 관조하는 동시에 민주화 운동과 종교 간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소유라는 화두를 세상에 던지며 끝까지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자연 속에서 살다 갔습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라는 마지막 말처럼 그는 물질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노승으로 기억됩니다.